자, 안녕하세요. 15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UDDI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DDI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는 정보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화이트 페이지, 두 번째, 옐로우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페이지. 이와 같이 UDDI는 세 가지 정보로 구분해서 UDDI에 등록된 정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 페이지는 회사 이름이나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UDDI, XML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이름이나 전화번호, 기타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타 그 외에 회사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화이트 페이지예요. 그래서 화이트 페이지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UDDI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이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옐로우 페이지는 웹서비스를 어떤 분류 체계에 의해서 제공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차렸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게를 차려서 뭐 고기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고깃집, 돼지갈비집을 하나 차렸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실제로 돼지갈비집을 하고 계신 분위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돼지갈비집을 여러분들이 차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돼지갈비집을 차려서 돼지갈비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부에 돼지갈비집에 대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전화번호부에는 어떤 분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돼지갈비집을 등록을 할 거예요. 가령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돼지갈비집을 잘 모르라서 어떤 상업이란 카테고리 밑에 어떤 음식물이란 카테고리 밑에 뭐 고기류 그 밑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맞는 카테고리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돼지갈비집의 전화번호를 이제 등록을 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XML 웹 서비스도 어떤 분류에 의해서, 어떤 정해진 분류 체계에 의해서 그 웹 서비스가 어떤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분류를 해서 UDDI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분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종류별로 구분을 제공하는 NAICS라는 분류 체계와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분류 체계로 UNSPSG라는 분류 체계, 그리고 어떤 위치에 따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러니까 그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로케이션에 따라서 그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오그래피컬 탁서너미라는 이런 분류 체계에 의해서, 이런 세 가지 분류 체계에 의해서 웹 서비스를 분류해서 UDDI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류 체계를 옐로우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옐로우 페이지라고 하면 웹 서비스가 어떤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분류 체계에 속해 있는지를 기술하는 게 바로 옐로우 페이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페이지는 실제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정보가 기술된 곳이 바로 그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URL이라든가 그러니까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WSDL 문서의 위치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기술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UDDI는 이와 같이 화이트 페이지, 옐로우 페이지, 그린 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UDDI를 구분한다기보다 UDDI에 등록되는 정보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페이지는 XML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 그리고 옐로우 페이지는 웹 서비스가 어떤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분류 체계에서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기술하는 게 옐로우 페이지, 그리고 웹 서비스에 대한 실제 정보를 기술하는 게 그린 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이같이 세 가지 정보로 구분돼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UDDI XML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될 때 XML 기반 구조로 저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UDDI가 어떤 XML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UDDI에 저장되는 내용은 우선 비즈니스 디테일이라는 엘리먼트를 루트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엔티티는
하나의 화이트 페이지에 해당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엔티티의 엘리먼트에 저장된 내용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기술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즈니스 서비스는 비즈니스 엔티티 엘리먼트는 하나 이상의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서비스 엘리먼트가 바로 하나의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제공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가령 제가 뭐 3개의 XML 웹 서비스를 서로 다른 3개의 XML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회사는 하나인데 3개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서비스 엘리먼트를 3개 이용해서 각각 하나의 웹 서비스를 기술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서비스 엘리먼트는 하나의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비즈니스 서비스 엘리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인딩 템플릿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인딩 템플릿 엘리먼트는 자, T모델이라는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T모델이라는 또 다른 UDDI 저장되는 문서를 참조하고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T모델이란 게 뭐냐면 실제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기술된 게 바로 T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T모델에는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기술된 WSL 문서의 URL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DDI 데이터로부터 어떤 웹 서비스를 검색해서 그 웹 서비스를 검색하고 난 후에 웹 서비스에 대한 WSL 문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T모델이라는 이 또 다른 문서에 존재하는 이 T모델 엘리먼트를 보고서 이 웹 서비스가 기술하고 있는 WSDL 문서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UDDI의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이 UDDI에 관련된 XML 문서는 뭐냐면 제가 미리 그 헬로 웹 서비스를 IBM UDDI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등록된 정보를 XML 형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XML 형태를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헬로 웹 서비스가 실제로 UDDI 레지스트리에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비즈니스 디테일 엘리먼트를 루트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위에 비즈니스 엔티티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 엔티티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엔티티 엘리먼트 하나가 의미하는 건 XML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한 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비즈니스 엔티티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디스커버리 URL은 이제 이 UDDI 저장된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어떤 URL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URL 정보를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임 엘리먼트에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진 컴퍼니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뭐 세부 설명에는 내 회사라고 마이 컴퍼니라고 이제 기타 부가적인 정보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컨택트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 정보를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의 URL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 한 개에 대한 하나의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웹 서비스의 이름은 마이 헬로 서비스이고 그리고 세부 설명은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임의로 기술했고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엘리먼트에는 바인딩 템플릿이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인딩 템플릿 엘리먼트에는 실제로 T모델을 참조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T모델을 참조할 수 있는 값을 따라가 보면 그 T모델 안에는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정보가 기술된 WSL 문서의 그 주소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템플릿 엘리먼트 안의 내용을 보면 자, 액세스 포인트라 그래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URL 정보가 바로 기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T모델 인스턴스 디테일이라는 엘리먼트에 보면 안에 T모델 키라 그래서 이런 주소 값이 있는데요. 이 주소 값을 따라가 보면 이제 이런 웹 서비스에 대한 WSDL 문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T모델 키라는 요 값이 가지고 있는 WSDL 문서를 따라가 볼게요.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요 URL 따라가 보면 이와 같은 T모델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T모델 디테일이라 그래서 하나의 T모델에 대한 엘리먼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자, 여기 오버뷰 URL이에요. 오버뷰 URL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의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기술된 WSDL 문서의 URL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UDDI에는 이와 같은 XML 구조로 이제 UDDI에 정보가 저장되게 되고요. 그리고 UDDI 문서로부터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RL이나 혹은 WSDL 문서의 URL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UDDI를 이용하기 위한 API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UDDI에는 공통적으로 정의된 API를 통해서 UDDI를 검색하고 UDDI의 어떤 웹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UDDI 스펙 중에 API 스페시피케이션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UDDI 스펙을 보면 UDDI 제공자가, 그러니까 UDDI 서버가, UDDI 등록소가 어떤 API를 이용해서 UD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API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든 자바가 됐든 C샵이 됐든 기타 어떤 언어가 됐든 공통의 API 이름을 통해서 공통의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벤더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IBM이라든지 그런 벤더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UDDI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수 있겠죠. 어차피 자바로 구현하든 C샵으로 구현하든 API 이름도 똑같고 또한 XML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호출 방법이나 기타 응답받는 방법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바를 이용하던 C샵을 이용하던 동일한 방법으로 UDDI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DDI에 저장을 하기 위한 API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UDDI로부터 XML 웹 서비스를 검색하기 위한 API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중요한 거는 UDDI는 하나의 XML 웹 서비스고 그리고 UDDI 저장되는 정보는 XML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통의 API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를 이용하던 C샵을 이용하던 동일한 API를 이용해서 어떤 벤더에 상관없이 UDDI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UDD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실제로 UDDI를 이용하기 위해서 IBM의 테스트 UDDI에 접속을 해서 헬로 웹 서비스를 등록하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3절과 4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따라해 보시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검색 엔진을 한 번씩 등록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검색 엔진에 등록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단지 그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UDDI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등록해야 된다는 것만 다르지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UDDI를 이용할 수 있는 UDDI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의 지면상 그 내용을 다루지 못해서 제 자신도 조금 아쉬운데요. 그 내용은 이 책의 이제 다음 세컨드 에디션에서 제가 자세히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선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문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밍 문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UDDI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 도큐먼트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API를 한번 보시면 API가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분들 쉽게 눈에 익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UDDI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UDDI 구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잘 알고 계셔야 클라이언트를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한번 구현해 보시기 전에, 그 전에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구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UDDI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 3절과 4절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